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수능 날이죠, 수능. 참 코로나 때문에 수능 우리 학생들 참 고생도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고, 뭐 재수생에 비해서 뭐 재학생이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네, 어쨌거나 끝까지 완주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수능 마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성인 아니겠습니까? 예비 이제 주린이로서 또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이제 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방학 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일한 경제 TV에서 또 몇 가지 또 재미난 얘기도 또 계속 앞으로 준비를, 방학 시즌 내내 우리 수능 세대 여러분 방학 시즌 내내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지킴이를 자처한 지 저희가 그 강상욱 PD랑 제가 5월 달에 시작했나요? 강 PD 우리? 어떤 걸로? 유일한 경제 TV로. 아니죠. 4월 거의. 4월 중순인가 그렇죠? 터진 날 딱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유가 폭락한 날. 네. 예. 그게 4월 10며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제 한 뭐 거의 9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9개월 가까이. 네. 그 기간 계속 이제 그 NPS 지킴이, 우리의 NPS, 국민연금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누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거의 한 9개월을 달려왔는데, 이 NPS 지킴이, 즉 이제 NPS가 자본시장에 엄청 들어와 있죠. 국내 자본시장에. 국내 시장에 한 120조, 해외 시장에도 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 있죠.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 120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삼성전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가가 만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서 좀 해외 시장에 비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우리 국민연금이 오래오래 그 재정이 건강해지고, 여기에 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노후가, 미래가 더 좀 따뜻해질 거 아니냐. 이게 어떤 시대적인 그 사명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급하게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댓글을 통해서 NPS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5일 전인가요? 서보현님, 삼전 자사주 매입 소각은 삼성화재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30조 넘게 자사주 소각시킨 덕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억지로 1조 원 넘게 팔았다. 아주 나름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게 이제 금산법, 금융과 산업 분리에 관한 법, 상당히 좀 그 대기업들한테는 이것도 역시 좀 상당한 규제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삼성생명화재가 딱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법 때문에. 생명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딱 맞춰놓은 상태예요. 8.51%, 삼성화재가 1.49%, 합치니까 딱 10%. 이걸 넘으면 금산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이 지분 규제 있잖아요. 지분 규제. 이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인 발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낡은 유물 중에 하나예요. 이 지분율을 얽어매는 거. 단적으로 어떤 예를 제가 이제 약간 좀 딴 얘기인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상장사를 기간산업, 뭐 한전이라든가 뭐 통신사, 이동통신사, SKT, KT,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빼면은 100% 다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규제가 사라진 거죠.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3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우리 펀드가 그 우리나라 상장사를 살려면 어떤 규제가 있죠? 10%를 플러스 이게 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워낙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펀드 전체 자산의 뭐 10% 이상을 담을 수가 없다.
한 종목을. 뭐 이런 규제가 있어요. 거기도 아마 10%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팍 커지니까 그러면 뭐 시총 비율만큼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바뀌기도 했죠. 이런 규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책임하에 따라서 10%가 아니라 20% 30% 하겠다는데 그걸 법으로 막는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금산법의 취지는 있죠. 취지 그런 것들은 뭐 다 이제 검색해 보면 아시고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10% 규제가 생긴 거예요. 금융계열사가 합쳐서 제조계열사 10% 이상 지분 금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금산법. 지금 뭐 우리 국민연금이 가장 사랑한 삼성전자를 둘러싼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뭐예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계열사 주식을 전체 자산의 3% 이내로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동안에는 장부가로 쭉 반영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가로 하는 게 요즘 회계 정신에 맞다. 이거를 지금 유용호 의원, 박용진 의원 아마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거 따져봤습니다. 삼성생명 총 자산이 325조 원이 넘어요. 조금. 3%면 약 10조입니다. 10조. 우리 유일한 경제TV NPS 지킴이는 숫자로 합니다. 숫자. 그러니까 3%면 삼성전자를 딱 10조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3분기 말 기준,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치가 얼마냐? 29.6조. 그러니까 얼마가 초과된 거예요, 지금? 19.6조. 약 20조 원 정도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미 삼성생명은 옛날에는 이제 장부가로 삼성전자를 산 장부가로 이거를 반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시가로 분기마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부가를 29.6조로 잡아놨어요. 자, 현재가는 얼마냐? 현재가.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잖아요. 35조 원입니다. 35조 원. 그래서 이 삼성생명법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를 25조 원어치를 팔아야 돼요. 이게 또 우리의 NPS가 가장 사랑한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3%를 법입니다. 법.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자, 지금 있잖아요. 12월 25일까지 뭐가 있어요 또? 이건희 회장 별세한 이후로 이제 상속증여세 이때까지 이제 상속증여세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뭐 10조냐 뭐 11조냐 뭐 말이 많죠.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구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건 3%법, 삼성생명법. 이거는 이제 상속증여세법. 지금 우리 21세기 개미, 그 다음에 NPS, 국민연금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법이 벌써 3개가 나왔어요. 벌써 3개가. 너무 과도하다. 그 다음에 이 상속증여세법은 어떤 논란이 있어요? 세율이 너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재계에서 주장하죠. 또 상장사는 왜 시가만 100% 반영하냐. 자산 가치는 왜 반영하지 않냐. 그래서 시장 가격이 왜곡된다.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손 봐야 됩니다. 손 봐야 돼요. 이런 거 손 안 보면 국민연금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생명은 자, 전자를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주주환원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식 주주환원 두 번째가 나온다. 곧.
대표적으로 뭐예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런데 왜 소각을 못해요? 금산법 때문에. 우리 서부 의원님이 쓰신 대로. 왜? 소각하면 10%를 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금산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거 큰 난리 납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난리 나요. 난리 나. 금산법 위반하면. 자, 주주환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각해야 돼요. 자사주를 매입 또는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 근데 소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환원책이 배당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여러 기대감도 있어요. 규제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인하고 부자들 걱정은 뭐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다.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다. 자기들 문제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거. 뭐 기사에도 좀 몇 번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이 52조 원이에요. 삼성물산이 43%, 22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1.5%, 17조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삼성물산이, 자, 삼성바이오, 또 이것까지만 적을게요. 삼성바이오. 이게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삼성바이오. 이게 전체가 52조인데, 자, 삼성물산이 얼마쯤 가지고 있어요? 22조 원. 삼성전자가 얼마쯤 가지고 있어요? 17조 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22조 원을 팔아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22조 원을 사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죠? 자, 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주식 22조 원어치를 팔아서 뭐 우호적인 지분 팔든 FI든 SI든 팔면 되죠. 계열사한테 팔든지 뭐 하여튼 뭐 팔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팔아도 되고. 35조 중에 22조를 가져오면 여기 13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뭐 3%룰, 금산법 다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이미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 17조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얼마든지 이 금산법을 해소했기 때문에 전자가 얼마든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실행이 되면 이게. 이건 좀 빨간색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22조. 근데, 이 시점에서 약간 또 세겠습니다. 지금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가 사실은 옛날에 LG생명과학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대박이 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기업 계열사 중에, 손자회사 중에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크게 지금 성장했어요. 5년 전, 10년 전에 물적 분할에는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몇 조 원씩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했더니 막 IPO 밸류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옛날 SK바이오팜이 주 SK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시가총액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운 바이오 회사, 잘 키웠죠. 결과적으로. 네, 중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키워놨더니 물산의 지분만 22조 원이 된 거예요.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의 바이오 회사도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밸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조 돼요, 몇십 조. 십몇 조 됩니다, 이것도. 10조까지 되나? 하여튼 몇 조예요. 그 돈 가지고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일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또 못하냐? 법이에요, 법. 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자, 어떤 법이 문제다? 공정거래법이 문제다. 무슨 법? 공정거래법. 자, 그래서 우리 21세기 그 동학개미군한테 법이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 법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큽니다.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보험업법, 3%룰, 금산법.
공정거래법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딱 눈치채셨죠? 이 지주사 규정, 지주회사. 어떻게 돼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으면 물산은 자동적으로 지주회사로 지정이 돼요. 지주회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장사 지분은 몇 %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 이상. 해외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정인데 어쨌거나 20% 이상 이거를 30%로 올린다는 얘기를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그래 20%를 치고 자 2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올려야 돼요? 어떻게?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이 5% 잡자고요. 5%. 여기서 8.5에서 이 정도 가져오면 또 한 6% 정도 된다고 봐요. 6%? 5, 6% 정도. 이거 합치면 1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산이 가지고 있는 쌈바를 팔아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22조 원어치 가져오게 되면 물산은 현재 5% 더하기 여기서 가져오는 22조 원만큼 6% 더하면 11%를 가지게 돼요. 공정거래법은 몇 퍼센트 맞춰라? 최소 20%. 그럼 9%를 더 사야 돼요. 물산이 돈이 어디 있어요? 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9% 살 돈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꼬여서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도 한번 제시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물산이 이걸 하면 좋은데 한 방에 많은 게 해결하는데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된다. 지주회사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다른 얘기도. 삼성전자가 17%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를. 이걸 팔아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사오는 방안. 막 꼬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오는 방안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3%로 해결되고 금산법도 해결되고 그러면 이거 팔아서 사오는 거 플러스 자사주를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도 제가 볼 땐. 그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쪽으로 삼성전자 지분이 계속 이제 보유 지분이 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나 이런 게 들면 여기서 또 아마 또 공정거래법에 조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 삼성전자의 덩치가 계속 커질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물산의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이 막 커진다는 얘기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는 법과 규제가 어떻다? 너무 시장 친화적이다 어쩌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이 많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때는 이제 이런 금산법, 뭐 보험업법 다 이제 저도 옛날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산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다 필요하다. 이런 규제 다 취지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좀 그 발상의 전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 NPS 지킴이 우리나라의 노후의 많은 부분은 어디에 달려 있다? 우리 서민들, 중산층, 국민연금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이 많이 건강하게 불어나고 유지 관리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연금이 가장 사랑한 주식이 누구다고? 국민연금이 가장 사랑한 주식. SEC, 미국 그 감독당국 SEC가 아니라 삼성 일렉트로닉 컴퍼니, SEC. 삼성전자예요. SEC가 맞나? 뭐라고 쓰던데, 영어로. 예. 하여튼 뭐 저는 SEC를 일단 쓰겠습니다.
MPS가 가장 사랑한 이 SEC, 삼성전자를 주가를 가장 장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하려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려고 했더니 어떤 법들이 다 연루되어 있어요. 금산법, 보험업법,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 다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뭐 그런 걸 보냐. 그냥 실적 보고 배당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미래의 실적이 느냐 주냐, 배당이 느냐 주냐.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우리 자본시장의 룰, 환경, 제도적 환경이 개혁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그냥 시장 따라갑니다.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상속증여세법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자본시장법 또 여기 문제가 있죠. 자본시장법. 벌써 이제 5개, 6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비해야 돼요. MPS 지킴이 관점에서는. 정비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이, 아주 기금이 10년, 20년, 30년,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되고 유지되려면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주요 우리 큰 대장주들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산법, 삼성생명법, 당장 상속증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뭐 상법은 기본적이고요. 상법은 아주 기본적인 게 상법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버넌스, 상법은 기본입니다. 이것만 딱 7가지 법이 다 연관되어 있다. 서로. 근데 시너지를 나도록 뭔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쭉 대대만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법들이 이렇도록 지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원하고 있냐. 여기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구분이 없다. 네. 제 얘기에는, 지금까지 제 얘기는 없습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체 주주의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법들이 정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유일한 경제TV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예. 복잡해요. 예. 그러나 플랜 B 있을 것이다. 삼성그룹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생명 이제 주주들이 약간 이제 고민이에요, 사실은. 왜냐? 이제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강 PD 옛날에 이게 지금 이 삼성전자 지금 10%잖아요, 합쳐서. 네. 이게 보통주 기준이거든. 이것만 해도 한 45조 돼요. 근데 이거를 삼성화재하고 생명이 80년대에 얼마에 사왔겠어요, 이걸? 6천억대. 근데 그게 지금 45조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를 팔면 이익이 엄청나겠죠. 네. 그럼 주주들한테 막 이렇게 슉 배당해주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익이 많으니까 양도세도 또 어마어마하고. 이 세금 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삼성생명 경영진인데, 이 팔면 뭐 양도세만 몇 조 내야 되는데, 이거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오래오래 보유하면서 배당도 없고, 거기서 뭐 떨어지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보험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저기서 파는 보험이, 가입하는 보험이. 자. 그래서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아주 고민인 거예요, 고민 이게. 전자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긴 한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전자 하나만도 지금 못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딱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복잡한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댓글에 어느 정도 이제, 아마 댓글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는 뜯어봐야 된다. 금산법 3%를 상속증여세법, 뭐, 최고 60%라고 하는 거.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상법. 네.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서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아마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약간 그 하소연이 들리는 듯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이 삼성전자가 뿡뿡뿡뿡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6가지, 7가지 법이 잘 정비되는 게 2020년, 이후에 어떤 시대적 과제, 우리 사회에 주어진 화두가 아니겠느냐, 화두. 우리 사회에 주어진 화두는 바로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두. 전자, 국민연금. 자, 그래서 제가, 2020년에 그 사자성어를 주비이보, 이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보호, 주비이보. 이렇게 정했다고 저 스스로 말씀을 드렸죠. 이 상법에 관한 거죠.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라. 대표적인 주주가 MPS 국민연금이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밤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그랬어요.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할 때는 조금 심플하게 애플을 숏하고 삼성전자를 롱할 수 있겠다 했는데, TSMC는 그냥 섣불리 숏 하기가 좀 난감하다. 에너지가 좀 센 것 같다. 지난밤에도 한 4% 올랐어요. TSMC.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ATR, 아메리칸 TR. 오늘 이제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 경기가 워낙 뭐 내년에 좋아진다 그러고, 막 그 합종 유행도 심하고, 또 새로운 그 미세 공정이라든가, 또 이제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칩, 이런 것들, 막 개발이 지금 막 이제 빨라지면서 여러 가지 주가도 많이 오르고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중국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고 드디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만의 TSMC가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삼성전자도 한 방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힘내라, 이런 차원에서 뭐 단기적인 그런 뭐 전략이나 분석은 아니고 조금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이럴 때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7만 전자냐, 뭐 이런 얘기. 7만 전자는 오늘 찍었나요? 못 찍었나요? 모르겠네요. 10만 전자. 자, 주비보의 최종 목표치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조전자다. 500원 모자랐네요. 자, 주비보의 최종 목표치, 그러니까 1단계 목표치, 1차 최종 목표치 뭐다고요? 천조전자다. 지금 우선주 합쳐서 반올림해서 지금 한 500조 시가총액, 500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냥 쉽게 500조. 이거를 얼마로? 1000조로 끌어올리면 말 다 된다. 모든 게 끝난다. 많은 부분이 끝난다. 많은 부분이. 주비보를 통해서 천조전자를 하나 만들어보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1000조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이거 하려면요, 뭐 시장만 좋아서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상법, 뭐 공정거래법, 증여세법, 상속세법, 뭐 드글드글하죠. 자본시장법, 정치인들 열심히 해야 되고요. 관료들 열심히 해야 되고, 언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물론 이제 21세기 개미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특별히 따로 우리 수능 앞두고 또 우리 또 수능 줄인이들 생각해서 한번 글로벌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의외로 어떤 간단한 강 PD 이쪽 좀 포커싱 이제 되나요? 조금 좀 돌려봐 주세요 이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잡아놓긴 했는데. 야, 재주가 좋아요 우리 강 PD가. 이 큰 화면을 다 잡으면 돼요. 대단하죠 재주가. 자, 제가 여기저기 뭐 그 마켓워치도 뒤졌고 네이버도 봤고 다음도 카카오도 봤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초이스 스탁 US 뭐 이런 데도 봤어요 제가. 어플 아주 유능한 어플이 있죠. 우리 김인중 대표가 만든 초이스 스탁 US도 이제 제가 검색해서 막 했더니 조금 기준을 뭐 작년 말이냐 이번 3분기 말이냐 각각 좀 다르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이 눈을 막 뒤져가면서 이제 숫자를 찾았어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비교예요. 엄청난 비교죠 사실은.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자, 올해 상승률부터 볼게요. 2020년 상승률. 삼성전자 11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끼케야 24%입니다. TSMC 74%.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삼성전자보다. 이 덕에 시가총액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 덕이 아니죠. 그 때문에. 엔비디아 128% 올랐어요. 인텔, 우와! 인텔.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마이너스 17%. 올해 수익률. 올해 상승률. Q는 뭐예요, Q? 당연히 퀄컴이죠. Q 하면 퀄컴. 71%.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제 요즘 시대는 PER도 아니고 PSR도 아니래요. 매출의 몇 배냐 이거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된대. 그래서 뭘로 가요? PDR로 가죠. 근데 제가 중시하는 건 뭐라고요? PGR. Price Governance Ratio. PGR. 근데 요새 시장은 PDR. 꿈의 몇 배냐.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꿈의 몇 배냐. 자.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배운 게 PER, PB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SR, PDR은 제가 따라가는데 조금 막 숨이 가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약간 딴 얘기 뭐냐? 왜 강PD 저한테 할 얘기 있어요? 네? 저한테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삼성전자도 원래 PDR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원래 PDR로 봐야 되는 회사에 PER, PBR도 그런데. 네. 삼성전자를 PDR로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꿈이 반영된 저는 삼성전자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에 꿈이 반영돼 있다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근데 테슬라에 못지않는 꿈인데 꿈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저는 지수 부담성이 아닐까. 지수 부담성?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너무 많은 이 우리나라. 그거는 너무 뭐랄까 한 20년 전 해석. 20년 전 해석이고 지수 부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봐봐요. 시총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펀드의 규제 이런 것들 다 그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그냥 오픈해 놔야지 그런 거는 사실. 자 보세요. PDR 투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뭐 이 PDR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지금? 옛날에 없던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없었어요 옛날에. 장치 산업인데 그래도 장치 산업인데 이게 PBR이 7배, 12배, 23배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PDR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PER, 저처럼 PER, PBR에 익숙한 분들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퀄컴의 PBR이 23배다. 그럼 난 퀄컴에 투자할 수 있어요? 난 투자 못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퀄컴이 꿈을 얼마나 잘 꾸는지 몰라도.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도. 그래서 뭐 젊은 주린이들은 모르겠어요. 젊은 주린이나 젊은 투자자들은 모르겠는데 빠른 뭐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고 기술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막 열심히 막 섭렵하고 그런 투자자들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아주 유능한 운용사 자문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PDR, PSR 투자를 잘하는 운용사하고 자문사를 꼭 찾으시라. 그래서 신년에 제가 이제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리즈예요. 진짜 철학이 좋고 실력이 좋고 저런 PER, PSR을 넘어서 PER, PBR을 넘어서 PDR까지도 뭔가 자기들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운용사, 자문사, 펀드 매니저를 찾아라. 거기에 돈을 맡기시라. 안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살아남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자, 강 PD가 얘기한 대로 보세요. 자, 삼성전자도 뭐 시스템 LSI다, 파운드리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PR의 중심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네, 서야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PDR이에요. 그러니까 다 PDR은 종목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 PDR인데 그러려면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주목받지 못했나 이게 좀. 왜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도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강 PD가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삼성전자도 현대차의 그 수소차 그 스토리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쨌거나 다른데. 아니 뭐 어찌됐든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꿈이니까 뭐 그죠?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다니까.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숫자 보세요.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퀄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밸류에이션이. 퀄컴은 원래 좀 이제 자산이 적은 회사니까 TSMC 보세요. TSMC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PER도 뭐 아주 게임이 안 됩니다. 30배, 18배. 게임이 안 돼요. PBR 뭐 비교가 안 돼요. 왜? 삼성전자도 열심히 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저 새로운 파운드리에 막 10몇 조 투자하고 100조 투자하고 막 한다는데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7가지 법. 7가지 법이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라든가 주주환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고 있다. 그런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이 표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야 이거 뭐 숫자를 PBR, PER 18, 30, 87, 10, 33 PER 비교해보니까 삼성전자가 싸. 인텔도 싸. 안 올랐네. 자, 퀄컴, 엔비디아, TSMC 많이 올랐네. 그럼 많이 오른 거 팔고 싼 거 사. 이렇게 그냥 도식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 5년 전이라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 다른 나라들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OE의 혁명. 이제 PDR은 사실은 그냥 뭐 최근에 지어진 신조어고, 이거 약간 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실체 있는 얘기로 접근하려면 대만, 그 다음에 여기 미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해외 회사들은 이 ROE 혁명을 대대적으로 거쳤다. ROE 혁명. 그래서 10년 전에 10%인 ROE를 지금 20%로 끌어올렸다.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를 줄여서 전반적인 ROE를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을 줄여서 리턴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ROE 혁명을 거쳤다. 그 결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애플 2조 달러가 만들어진 거다. 그 신호가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정체했다. 정체. 계속 상속 증여세가 부담이다. 뭐 금산법에서 규제가 있다.
뭐가 문제다. 뭐 인적 분할이다. 합병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주비보는 다 철저하게 무시됐고 그 지배주주 위주로 모든 그 자본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일반 주주는 계속 발리더라. 털리더라. 그 결과는 디스카운트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2020년, 21년을 앞둔 저는 우리 그리고 또 수능 그 주린이 여러분들 또 수능 젊은 세대들 예비 이제 청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ROE 혁명에 동참하셔야 된다. ROE 혁명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걸 통해서 주비보를 현실화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싸요 비싸요? 많이 올랐지만 예, 지금 7만 전자잖아요. 10만 전자가 돼도 싸요. 이걸로 보면 턱없이 쌉니다. 단순히 TSMC하고 비교해봐도 턱없이 싸고 인텔의 지금 절반 수준이니까 예, 인텔의 올해 17% 빠진 인텔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라는 큰 이제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걸 배제하고 이 숫자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해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자 커피 마시고 뭐 좋은데 아끼셨다가 요런 거 자 싼 거를 사고 이 PBR을 끌어올릴 만한 그 연구를 계속 하셔라. 활동을 계속 하셔라.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셔라. 요구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게 약간 시장에서는 ROE 혁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1차 결과물은 천조전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7개 그 우리 시장을 둘러싼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그 법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국회의원들부터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관료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이 ROE 혁명, 천조전자를 우리가 그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예. 자, 좀 긴 호흡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강상우 PD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적인 숫자는 왜 이렇게 전 세계 꼴찌냐? 예? 꿈은 똑같이 꾸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숫자는 왜 이렇게 전 세계 꼴찌로 나타나냐? 이 숫자가 뭐예요? 이 숫자가 NPS의 몫이라니까요. 국민연금의 몫이에요. 이 숫자가. 이 숫자만큼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숫자만큼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이 숫자만큼 누가 가져가요? 미국의 401k 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들, 퇴직연금 가입자들 어떻게 돼요? 이 숫자만큼 가져 먹는 거예요. 먹고 노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후 대비 이 숫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1.75배로. 1.75배로. 느낌 오시죠? 기업의 가치가 가치 대비 1.75배.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 대비 1.75배로 노후 대비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미국 상장사의 가치 대비 몇 배? 최고 23배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23배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1인데 시장에서 그게 23배에 거래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1.75배에 가입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약간 과장은 있지만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떤 바람이 있냐? 이제. 이 ROE 혁명을 거쳐서 2021년, 2025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2025년 상승률. 뭐, 써요. 쓰면 되죠. 뭐, 까짓 거 뭐, 쓰는데 뭐, 제약이 있나요? 그죠? 이런저런 규제가 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돼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잘 재산권이 보호된다. 그러면 2025년에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상승률이 어떻게, 상승률이. 자, 삼성전자. 적어요, 그냥.
50%. 2025년 한 해에 50% 상승한다. TSMC 한 5%, 엔비디아 마이너스 한 10%, 인텔 한 15%, 퀄컴 마이너스 한 20%. 이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고. 네. 2025년이 아니라 21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네. 오늘 이렇게 수능 앞두고 저 스스로 아주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그 표를 만들고, 아까 의미 있는 그 삼성전자법, 삼성생명법 좀 뜯어본 것 같습니다. 강 PD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궁금한 건 없습니다. 아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주고 분명히 PDR 투자 어찌됐든 미래산업에 다 속하는 회사들인데 전혀 그 가치는 뭐 애플이건 뭐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전혀 미래 가치 반영은 물론 아무것도 뭐 물론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뭐 다른 거에 비하면은 뭐 오르다 많은 수준이니까. 좋은 지적하셨어요. 자, 우리 강 PD가 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네요. 진짜 너무 다행이고. 현대차 지금 보겠습니다. 현대차 밸류가 0.7배 되나요? 8배 돼요? PBR 0.78배? 그것도 안 되는 거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현대차에도 꿈이 있잖아요. 지금 수소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수소도 하고 뭐 전기차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수소차는 뭐 전 세계 지금 뭐 탑티어죠, 탑티어. 그런 꿈이 있는 현대차인데, 우리만의 문제로, 아까 뭐 강 PD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는 그나마 너무 커가지고 뭐 그 코스피 지수에 부담을 주니까 코스피 지수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약간 피상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현대차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밸류, 0.7이에요? 네. 제가 정확하죠? 보세요. 0.7배. 자, 그런데 다른 꿈이 있는 글로벌 그 현대차의 밸류는 몇 배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가 0.7배가 아니라 한 3배가 된다고 쳐봐요. 3배. 3배가 되면 7, 4, 28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된다는 건 뭐예요? 현대차를 들고 있는 모든 주주 여러분들의 재산이 4배가 된다는 거예요. 4배가. 자, 그런데 이 3배가 비현실적인 숫자는 이거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적용하면 3배가 아니라 몇 배까지 돼요? 23배, 7배, 12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배가 이게 그냥 뭐 우리는 불가능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단 이 꿈 투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만 조금만 제도만, 법과 제도만 정비해서 주주의 비례적이 보호만 잘 되면 이사들이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듀티 오브 로얄티, 충실의 의무로 한다 라고 상법에 딱 들어가면 현대차는 1년 안에 PBR 3배가 됩니다. 외국인도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전혀 이제 노프라블, 이제 그거 가지고도 뭐 국부가 유출이냐 뭐 어쩌냐. 아니 유출되고 그럼 들어올 때는 뭐라고 그래?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뭐라고 그러고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그런 20년 전 얘기는 이제 진짜 그런 기사 쓰는 이제 매체들은 진짜 퇴출돼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좀 한심한 얘기고. 숫자로 봐야 돼. 숫자로. 예, 이런 숫자로 보면 현대차가 이 꿈의 크기는 테슬라 못지 않은데 사실 이를테면. 근데 테슬라의 PBR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 드릴게요. 예, 테슬라 PBR이 몇 배인지 한번
현재 피 한번 실증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댓글을 가장 먼저 다는 분한테 제가 소장하고 있는 나름 의미 있는 책 한권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PBR 0.7, 지금 현재 0.7인데 3배 가자. 이게 어려워? 불가능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SK그룹이 막 바이오 손자 회사들 막 뿜뿜뿜 상장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수소경제에 뛰어들었다면서요. 오늘 SK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 안 올라요? 올라요. SK가. 예. 만년 저평가된 그런 지주회사도 꿈틀꿈틀합니다. 이럴 때 뭔가 그런 대한민국의 주요 어떤 대표 기업들, 그리고 대표 기업들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 난세죠, 사실 난세. 아까 막 7가지 법을 쭉 제가 적다 보니까 너무 난세잖아요, 난세. 이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영웅이다. 자, 천조전자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다. 우리 수능 마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영웅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